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모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이 소득보장체계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두 기관 즉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하고 한겨레 경제사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된 것을 깊이 축하드립니다. 소득 보장은 우리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본소득, 부의소득세, 최저소득보장제 등의 대표 주자들을 모시고 소득보장 체계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언론에 있어서인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떻게 국민들에게 또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있습니다. 왜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 그래서 자연이나 토지 그리고 공유부의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한 대표적인 경우는 노벨상 수상자이자 인공지능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버트 사이먼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기술, 제도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는데, 그런 면에서 사회적 생산의 90%는 그런 어떤 광의의 공유부에서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우리 각 개인들이 덧붙이는 건 한 10%밖에 안 된다. 윤리적인 정당성으로 따지면 90%의 소득세가 마땅하지만은 또 경제적 인센티브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 70% 소득세를 걷어서 절반은 기본소득으로, 절반은 뭐 다른 공공재나 공공행정 등등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의소득세 제도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1962년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도 기존의 다양한 복지 제도들을 중복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소득세 형태를 띤 복지 현금 지원 제도를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이 부의소득세는 바로 이 프리드만의 NIT 제안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드만의 이제 내용은 저소득층은 부의소득세를 지급을 하고 일정 소득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요 맨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이 하위계층 대상의 소득 보장, 지금 현행 있는 제도로 치면 생계급여,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 요 세 제도가 지금 맡고 있는 하위계층의 소득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재편해야 될까? 예,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재편을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하위계층 소득 보장에는 세 가지의 미션이 제기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각지대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조금 둘로 나누면 그 말 그대로 제도에서 배제되는 분들을 안으로 포괄하는 게 있고요. 애초에 소득보장이라는 게 일정 기준의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급여가 불충분하다면 뭐 그것도 저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경기대학교 박능호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 분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소득 보장에 가장 뛰어나신 세 분이 좋은 발표문을 주셨습니다. 유정성 교수님, 그리고 김낙혜 고문님, 오근호 정책위원장님께서 각각 기본소득과 부의소득세 그리고 최저소득보장제 이 각각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토론하는 거는 가장 공통적인 요소로서 저는 이제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정책의 상당히 핵심적인 목표로 잡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어떤 그 정책 주장 속에 있는 각각의 어떤 정책 변수라고 할까요? 요 몇 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공부를 조금 했고, 그래서 이 뭐
토론물이 조금 많긴 한데 아주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세 가지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아주 심각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냐 하면 2010년에는 10명에 1명을 노인을 부양을 했는데 2030년 가면은 2.6명당 1명. 그리고 최근에 연금학회에서 나온 보고에서 보면 2065년도에 가면 1대1의 수준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토론을 하기 전에 이제 아까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제가 기본소득 얘기는 많이 안 하긴 할 건데요. 어제 수요일 그 화요일이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한국 사회에 전한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이라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시작하고 기존의 생계급여에 플러스하는 거, 그러니까 흡수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하는 안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그 수급자가 85만 원을 받는 안을 기본으로 1층이 소득보장안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2층은 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던 소득보험으로의 개혁, 그리고 3층은 사회서비스의 균형적 발전을 큰 원칙으로 제시한 안을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기본소득 로드맵해서 유튜브나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해 다양한 논점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이 자리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제가 뭐 2020년에 경제와 사회에서 쓴 더 나은 기본소득을 위한 논쟁을 할 권리라는 논문이 있으니까 그 논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만으로 이렇게 재정절감, 법인세 인상, 탄소세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소득세를 건드려서 결국은 기본소득의 이 말씀하신 재원을 만드는 순간 NIT하고의 차이점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 어떻게 이거를 방어를 하시거나 설명을 하셔야 될지, 아까 뭐 약간의 우위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여간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된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이고요. NIT 도입 방식에 대한 김낙회 전 청장님의 안은 기본적으로 저는 NIT를 꺼내는 그 이제 발상, 밀턴 프리드만이 이거를 얘기했던 발상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정책 풀어내려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원래 지향했던 목표 이게 도달 가능하냐, 그 문제. 두 번째, 실제로 관련돼서 재정적으로 뒷받침 가능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실제 현실의 정치에서 수용 가능하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본소득은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 음해소득세, 부의소득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 김낙회 고문께서 NIT의 전체를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논리로 알고 있다가, 그리고 박희선 교수의 안심소득을 보고 있다가 이 안심소득이 나아가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증세를 위한 복지 동맹이 이런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 복지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가령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토지세와 탄소세 공약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증세 공약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게 기본소득이 없이 토지세, 탄소세 공약을 할 수 있었겠느냐? 못했을 겁니다. 저처럼 평생을 조세를 담당했던 사람이 조세제도를 봤고요. 평생을 예산 구조를 봤던 이석준 장관이 예산 쪽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소 수치에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홍준표 선생님이 원장님이 이제 좀 더 꼼꼼한 이제 현실 진단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전통적 방식을 제안해 주셨는데, 굳이 오늘 제가 이름은 최저소득보장이라서 애매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금 정식화시키면 저의 방안은 탄력 NI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세율의 NIT가 아니고 구간별 탄력을 둔, 하지만 기본 원리는 NIT인데, 아까 홍준표 원장님이 이제 NIT가 결국은 이게 그 궁극적 도달점이 이제 보수적 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위계층의 빈곤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기존에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던 복지를 구조조정할 것이라는 우려이신데 저는 NIT의 보수적 로드맵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소득보장체계 핵심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 분의 발제자께서 참 좋은 내용들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최 측에서는 오늘은 우리 5분의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최종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귀중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참여하시면서 듣고 느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소득부담 체계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우선 적어도 몇 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측째가 현재의 소득부담 체계만으로는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또는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부담 체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공유화되고 있었고 그러한 계기로서 좀 더 큰 시발점이 된 것이 기본소득의 논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우리 발제자들께서 주신 좋은 내용들은 오건호 선생님께서 뭔가 대안적인 안을 주셨습니다만 이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대안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들도 있고 또 우리 5분의 토론자들이 지적하신 각 발제자들의 그 취약점들을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지적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향후 우리가 전개될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그것을 같이 논의해 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미비점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분의 그 발제자와 5분의 토론자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오늘을 계기로 좀 더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체계가 좀 더 현실에 맞고 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적용 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